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전남은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귀농민들의 전남 선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귀농 귀여 1번지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남의 귀농 귀여 귀촌 인원은 모두 38,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귀농 가구는 1,633가구로 전국의 18.7%를 차지하며 5년 만에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귀여 가구도 232가구로 전국 1위를 유지했는데 전국 귀여 가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귀촌 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전남의 귀촌 가구는 7.4% 증가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59%는 40대 이하로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신안군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남 곡성과 구례, 보성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이어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전남 살아보게 된 체리용 프로그램과 세트하우스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귀농기여 상담과 교육, 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정책도 정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소득 지원을 연계해 귀농 귀여 귀촌인이 찾아오고 오래 머무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서영학 여수시장이 시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조직 체제를 벗어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민선국이 여수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을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국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8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정 비전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인수위는 복지와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서 총 77개의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소통폰을 통한 48시간 이내 현장 대응과 1,000억 원 규모의 여수 미래펀드 조성, 서울과 여수 간 2시간대 고속철도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공약들은 시민 체감도에 따라 100일과 6개월 등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이번 서영학 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무 조직과 인사제도의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서 시장은 기존의 비서실장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정무 기능을 역할별로 쪼갠 분산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의 권한 집중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사 운영에서도 기획과 총무 등 이른바 핵심 보직 개념을 폐지했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이 요직을 독식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블라인드 인사를 검토하고 성과 중심의 탕평 인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 시장이 강조한 시민 주권 행정은 신속한 민원 대처에 무게를 둡니다. 취임 1호 결재로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 운영을 선택한 서 시장은 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26% 수준에 머물고 있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티켓 판매를 위해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 한편 여수 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적 쌓기 대신 공직사회 체질 개선과 실리를 선택한 민선국이 여수시.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영학 호의 약속이 지역의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7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 스카이타워에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붐업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 가수 양파와 다이나믹 듀오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K-팝 아티스트를 꿈꾸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경연도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선박람회 개최 50일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건축물 위험 정보가 부족하고 현장 지휘 체계 부실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우레탄 폼 마감재에 대한 정보가 출동 대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특수 화재에 대한 상황 평가나 안전 장비 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119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명 구조가 불가능한 고위험 화재의 경우 방어적 진압 작전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직접 투입을 줄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현장 필수 인력 5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목포 수협이 전국 수협 최초로 대규모 마른 김 가공과 유통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수협은 3일 착공식을 갖고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사업비 670억 원을 들여 하루 4만 8천 속 규모의 김을 생산하는 최첨단 가공시설과 최대 2천만 속을 보관할 수 있는 현대식 자동화 냉동창고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김 가공시설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출범을 앞둔 국제 마른 김 거래소와 연계해 K김의 품질 표준과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무안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반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서 추산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쓰레기를 소각한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잠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을 통해 복싱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에서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찰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 김소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태안고등학교 3학년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처음 복싱을 접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좀 갓생 사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우울했던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는 김 선수. 복싱의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태안군 최초의 여성 엘리트 복싱 선수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청양에서 열린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싱이란 종목에도 관심 많이 가주시고 대회 나가는 것도 나서서 이제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 선수의 곁에는 5년 동안 묵묵히 함께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세열 관장은 김 선수를 자신의 딸처럼 보살피며 전국 무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좀 운동하면은 조금 성격도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저 또한 열심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계속 찾아뵙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김 선수는 경찰이라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아 경찰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 잘 지켜주고 약간 범죄자 잡는 거 약간 꿀리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복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김소라 선수.
김 선수 행보가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남성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가운데 기존 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면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아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시술은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 공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민 시장은 2일 한전에서 업무 공유회를 열고 전력계통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력 공급 방안과 인프라 구축 계획,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 등을 협의했습니다. 민 시장은 특히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 공급과 선제적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시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에너지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 시장은 삼성과 SK가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속도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라남도 경찰청이 전남경찰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1일 고범석 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행정체계에 발맞춘 책임지한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1991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한 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면서 다시 전남경찰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신안군이 군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합니다. 신안군은 오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군청 공연장에서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민 누구나 참여해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군은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 계획을 세워 안내할 방침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생활 불편을 비롯해 의료와 복지, 교통, 관광, 농수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군정 전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10대 신안군 의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열고 앞으로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앞서 열린 임시회에서 3선의 이상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최영진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조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방정부 CCTV 관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통합관제센터 중계 기반을 구축하고 보유 중인 CCTV 영상 정보를 비식별화해 중앙 관제 지원 시스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된 영상 자료는 이상 행동이나 침수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AI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남군 땅끝 순례 문화관이 오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1980년대 한국 현대시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시해시대 1980 해남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해남 출신 시인 김남주, 고정희의 작품을 비롯해 김준태 시인의 1980년대 육필 원고와 서신, 황지우 시인이 구치소 수감 당시 작성한 미공개 메모 등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한 개막일인 오는 10일 오후 4시에는 김준태 시인이 직접 참석해 1980년대와 나이 문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사모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32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HD 현대사모는 17억 6천만 원 정도를 들여 목포시의 복지시설 2곳에 대한 신축과 증축을 지원한 뒤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연산동에는 오는 11월 2층 규모의 문화복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호남동 목포시 노인복지관 다목적 소강당은 9월까지 증축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사모는 올해 예산 1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농어촌 상생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도 관광두레가 기획한 광역관광상품 남도 미식항로 1박 2일이 한국관광공사의 2016 대표 두레 여행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진도구는 이번 상품의 경우 진도와 영암, 화순을 연결하는 여행 코스로 전복 가두리 체험과 남도 미식,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향후 온라인 여행사 연계 판매와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단위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추천 관광지로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선정했습니다. 완도군은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개장해 카약과 래프팅,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길이 3.8km의 백사장을 갖춘 완도의 대표 관광지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되는 국제인증 블루 플래그를 아시아 최초로 획득한 곳입니다. 강진군이 여름 휴가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갑 여행과 연계한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를 운영합니다. 강진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반값 여행 정산을 완료한 참여자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마친 사람에게 기본 혜택과 함께 지역 상품권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구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장흥군이 지역 현안과 국고 건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1일 김준영 차규근 국회의원과 함께 대덕 연지, 장흥 순지 4차로 확장과 안양 기산 해창 시설 개량,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핵심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등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경찰서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60여 건 발생했으며 총 1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여수시청을 사칭한 사례만 13건, 피해액의 경우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